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영란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차가 뭐냐,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KGM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차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차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이 차를 한번 리뷰해 볼 건데, 제가 이 하이브리드 차들 정말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대를 타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연비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요새 하이브리드 차들을 보면은 연비 뽑는 기술이 너무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연비가 다들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운전하는 사람의 주행 환경이나 주행 습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그 도요타 차들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달린 도요타 차들, 연비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18을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연비가 막 23, 24, 막 25까지 쉽게 뽑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문제다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아, 연비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시스템이냐, 와,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 이 차를 2박 3일 동안 지금 열심히 타고 있는데, 진짜 딱 타자마자 느낀 건데, 혼다 CR-V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 차랑 그 하이브리드 로직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말 극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놀랐는데, 이게 뭐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에 탔고, 제가 이 시스템이 왜 좋은지 여기 보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언제 이제 엔진이 켜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시내 주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진짜 시내 주행에서 한 30km로 주행할 때는 아직까지 엔진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지금 여기서 까지는 아직 여전히 배터리로 가고 있죠. 50km가 넘어서도 엔진이 절대 개입을 안 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엔진이 개입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엔진의 힘이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로 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통해서 충전된 전력이 다시 전기 모터를 통해 가지고 바퀴를 굴리는 힘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엔진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구동은 여전히 전기 모터만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똑같은 로직인 거예요. 이게 현대나 도요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병렬형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현대나 도요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처럼 한 40km, 43km 이 정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엔진이 켜져요. 무조건 엔진이 켜지는데, 이 시스템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 엔진이 켜진과 동시에 그 엔진이 무조건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구동축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엔진이 켜지는 시점은 비슷한데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만 엔진이 켜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동축하고 직접 엔진이 연결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차는 더 이상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한할 정도로 거의 그냥 대부분 엔진의 힘으로 만 차가 나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시스템은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 모터라는 게 구동을 도와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연비 개선을 위해서 엔진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사실 엔진이 메인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 RPM을 더 쓰게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메인 에너지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현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6단 미션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6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단수마다 그 RPM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엔진이 개입이 되고 난 후부터 계속 이제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RPM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나오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 근데 이 차는 뭐다?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속도가 45km, 46km. 지금 아직까지 전기 모터가 안 들어. 이제 엔진이 들어왔는데, 엔진이 구동축과 직접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도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기 모터로 지금 68km, 69km, 70km씩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엔진 RPM이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은 지금 이 차의 속도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피스톤은 엔진을 충전할 수 있는 선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엔진 RPM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높아져도 제 엔진이 살아나도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숙하다라는 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숙하다라는 거는 그게 배터리로 갈 때 이제 정숙하다라는 거지, 엔진이 이제 켜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정숙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엔진이 살아나면은 그 6단 미션 때문에 단수마다 RPM을 높게 쓰면서 변속을 할 때마다 높은 RPM의 엔진 회전수를 들어야 되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정숙하다라는 표현하고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어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이 KGM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혼다랑 그 KGM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가속을 할 때 그 지금 보시면은 109km, 113km가 넘는데도 지금 엔진이 구동축과 안 붙어요. 계속 배터리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요타 시스템이나 현대 시스템 가지고 113km로 가면은 엔진 RPM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진동과 소음이 엄청나게 들려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방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도 출력이 130kW인데 그게 마력으로 따지면 한 177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혼다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혼다 하이브리드의 그 전기 모터 출력도 183마력인가 그래요. 거의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도요타 시스템이나 혼다 시스템 그리고 KGM 시스템을 다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진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도요타는 엔진 우선형, 그러니까 병렬 우선형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혼다나 KGM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 우선형, 그러니까 직렬 우선형 직병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누면 현대나 도요타가 주행질감에 있어서는 비슷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혼다랑 KGM이 이 주행질감에 있어서 비슷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엔진이 절대 구동축하고 안 붙는 건 아니에요. 엔진이 구동축하고 붙는 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할 때 이제 드디어 이렇게 붙었죠. 가속을 할 때는 전기 모터의 힘과 더불어서 엔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도 같이 전기 모터랑 합산이 돼가지고 차의 가속을 도와줍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한 7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지금 보시면은 전기 모터로 구동을 도와주는 게 전혀 없어요. 엔진만 살아가지고 지금 구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러는 이유가 사실 이 정도 속도에서 계속 전기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제 속도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전기 모터는 RPM을 높게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속 주행 상황에서는 정말 순수 내연기관을 타는 것처럼 그냥 스로틀만 조금씩만 이제 밟아주면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러치를 붙여가지고 엔진과 구동축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완벽히 동일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대기아 자동차가 내놓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고 하면은 뭐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나 이런 걸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똑같은 시스템의 차가 KGM에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의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1.83kWh예요. 근데 이게 동급에서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보통 한 1.43kWh, 그리고 요새 나오는 도요타가 배터리를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원래 캠리 같은 거 있잖아요, 1.4kWh였거든요. 근데 이게 1.06kWh 이 정도로 다운사이징이 됐고, 혼다도 원래부터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1.1kWh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차가 동급에서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뭐냐면, 이 전기차로 따지면 1kWh의 에너지로 한 4km에서 6km 정도를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주잖아요, 1kWh가. 그런 걸 따지면 이 차가 지금 뭐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거의 0.8kWh가 더 많다라는 거는 순수 배터리 모드로만 3km, 4km를 더 갈 수 있다라는 단순한 이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배터리 용량이 큰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양천구에서 화성시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 연비가 한 15.1km 정도가 찍혔고, 차를 가지고 토요일 막히는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거는 연비가 23km가 찍혔어요. 제가 정말 이 하이브리드 차들의 연비를 못 뽑는 편이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코드를 가지고 제가 정말 발 컨트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한 17km, 18km 이 정도밖에 못 찍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6km씩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연비가 23km가 나왔으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차의 그 승차감 있잖아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졌어요. 특히 이게 어떨 때 이제 느껴지냐면 저 앞에 보이는 방지터 넘을 때 있잖아요. 방지터. 자, 50km. 요런 식으로 넘을 때, 그리고 방지턱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뭐 큰 요철들 말고 이런 잔요철들 있잖아요. 도로에서 계속 느낄 수 있는 이런 잔요철들을 처리해 줄 때 이게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솔직히 토레스 가솔린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댐퍼가 좀 탄탄하고 타이어가 245, 20일 거예요. 그런 차에 폭이 245mm고 타이 인치수가 20인치 타이어를 넣어준 것 치고 이런 요철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을 암들과 암들 사이에 있는 그 고무 부싱, 엄청 두터운 고무 부싱,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먹어주기 때문에 아래에서 발생하는 진동 자체는 크긴 크지만 그게 필터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듯한 그런 굉장히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약간 그 도요타 느낌이 난다. 제가 토레스 리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지금도 이렇게 방지턱을 넘지만 일단 댐퍼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보면은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게 확실히 댐퍼가 조금 더 소프트하게 먹어주는 느낌이 생겼어요. 이 차량의 무게 증가에 의해서 댐퍼 감쇄력 세팅을 조금 달리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 이상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게 이런 요철 승차감도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거는 개선이 안 되면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일단 무게가 늘었잖아요. 무게가 한 100kg 정도 늘어나면 이 무조건 이 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타이어가 25, 60, 18 사이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어떤 연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좀 다운 사이징을 했는데 타이어가 줄어들면 그 승차감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싶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평들을 보니까 뭐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기 모터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출력이 조금 아쉽다. 뭐 이 차의 뭐 핸들링이 좀 아쉽다. 핸들링 한번 해볼까요? 뭐 이 차의 핸들링이 아쉽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아예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급 있잖아요. 뭐 토레스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급에서 어떤 차가 출력이 조금 더 좋냐, 어떤 차가 핸들링이 조금 더 좋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인지를 하고 그걸 파악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차이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설령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더 차가 잘 나가요. 설령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장점을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급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들의 어떤 출력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속에서의 출력과 토크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서울 시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는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막히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막히는 차선이 있을 때 이제 옆에 안 막히는 차선이 있으면은 옆으로 바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저속으로 가고 있다가 깜빡이 켜고 이런 식으로 급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엔진의 반응이나 미션의 반응이 느리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순간 차가 안 나가요. 그러면 뒷차에서 경적 소리 듣거나 쌍라이트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차가 좋은 게 뭐냐면 딱 이렇게 가고 있다가 깜빡이 켜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전기 모터가 최대 토크를 내주면서 차를 가속을 시켜주잖아요. 전기 모터의 장점이 뭐죠? 즉각적인 토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완벽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차 출력이 부족하다, 뭐 스포티지가 더 좋다, 뭐 이 차가 더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열도 한번 좀 타보면은 일단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이 안 된 각도거든요. 근데 리클라이닝이 안 된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받이 각도가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이 누워 있는데 이 정도로 되니까 이게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지금 무릎 공간도 지금 딱 보면은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운 뒷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죽의 질감도 괜찮고 이 좌판의 어떤 폭 있잖아요. 좌판의 폭도 좋고 그다음에 열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C타입 충전 아울렛이 2개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24인치 캐리어 한 1개, 2개, 그리고 3개, 4개, 한 4개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성이고 지금 이 폭 같은 경우에도 괜찮거든요. 이거 열어보면은 여기 딱 이렇게 작은 짐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이제 칸막이로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트렁크 공간성도 당연히 뭐 이제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레스 하이브리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